자, 현재 주한 중국 대사인 싱하이민 대사가 한 발언 때문에 난리가 났죠. 국민들도 좀 화가 나고 대통령도 화가 나고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중국도 물러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강대강 대처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 한국과 중국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외교적인 상황에 관련된 걸 보려고 하게 되면 항상 먼저 그 의도부터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중국의 의도가 뭔가, 지금 미중 갈등이 지금 극대화되고 있죠. 그랬을 때 칩스 동맹이라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미일 연대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는 누가 뭐래도 한국이에요. 한국. 미국이나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약할 수밖에 없는 흐름은, 일단 우리는 내수가 약합니다. 무역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무역 의존도 중에서 중국은 항상 1등이었습니다. 최근 약간 미국과 순위가 바뀌긴 했지만 누가 뭐래도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우리나라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중국도 그걸 잘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 약한 고리를 치는 그런 첫 번째 의도가 있는 거지만, 그 의도의 내면을 보게 되면 우리랑 싸우겠다는 의도는 아니에요. 최근에 중국 외교를 보게 되면 몰렸을 때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전랑 외교, 늑대 외교이죠. 물어뜯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사드 때 싸웠을 때 보면 알 수 있죠. 중국에 있는 정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모든 언론을 동원하고 국민까지 동원해가지고 시위하고 공격하고 하는 거를 막 쏟아냅니다.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은 중국이 조용하다라는 거죠. 즉 우리나라한테는 대외적으로 강력한 멘트를 치지만 중국의 언론만 보더라도 특별한 언론 내용이 없어요. 사실관계만 짧게 보도하는 흐름인 거지 강력하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그런 기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명확하게 우리랑 싸우겠다고 하지 않는 그 표현을 알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미중 갈등에서 우리나라한테 야 너무 미국만 붙지 말고 중립적으로 해, 중국 쪽으로 붙을 것까지 바라진 않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중립적으로 해야 되지 않니? 그런 의도가 명확히 보이는 것이 최근의 중국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지를 따져봤었을 때 첫 번째 생각해볼 건 뭐냐면, 지금 이 모든 거의 흐름이 시작이 미중 갈등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미중 갈등의 승자가 누가 되냐부터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많은 경제학자들이 뭐 십몇 년 후에는 미국을 추월해서 중국이 경기 규모가 세질 것이고 G2에서 G1이 될 거다라는 다양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승자는 누가 보래도 미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명확한 세 가지 원인이 있죠. 과거에 두 개의 강대국이 붙었을 때 승자는 대부분 군사력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1순위 군사력이에요. 지금 미중 갈등을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은 당연히 미국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기준을 보더라도 미국이 이길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의 기준은 군사력에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하나는 경제력. 최근에 팩트를 보게 되면 미국과 다르게 중국은 경제가 꺾인 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 십몇 년 후에 중국이 미국을 앞서겠다고 하는 거는 좀 이전 데이터예요.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되면 오히려 경제 차이가 더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의 경제 경쟁의 승자는요, 되게 두 가지로 접근된다고 하거든요. 하나는 첨단 기술력, 다른 하나는 금융조. 근데 첨단 기술력을 본다 하더라도, 금융을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이 미국과의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 하나, 외교입니다. 외교. 물론 중국도 지금 1대1로 해서 퍼주고 다양한 나라를 긁어 모으고 있지만 강대국들 중심은 아니죠. 강대국 중에 중국 편을 명확히 드는 나라는 지금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브라질이나 인도는요, 자기가 필요할 때 하고 자기 이득이 극대화를 하는 것이지 명확하게 중국 편을 쓰는 나라는 러시아밖에 없어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어떻습니까? 사실 미국도 외교가 무너졌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때.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은 서방이 똘똘 뭉쳤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초기에 강하게 막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일단 유럽에 에너지를 팔기 위해서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서방의 무너진 외교를 복원하려는 게 가장 밑바닥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미국 외교가 단단해졌어요. 결론적으로 군사력을 봐도 경제력을 봐도 외교력을 봐도 미중 갈등에서 중국이 이기기 힘들어지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태도는 뭐냐? 미중 갈등에서 명확하게 미국이 승리한다고 해도 우리는 미국에 붙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나라는 G7으로 지금 들어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남의 나라를 따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흐름상 미국이 승리할 확률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큰 틀은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되겠죠. 하지만 항상 이득의 극대화는 디테일에 숨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게 되면은 디테일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의 보조를 맞춰준다고 하게 되면 맞춰준 거에 대한 정확한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에 반도체 갈등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장은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여러 가지 자재를 들여드리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의 의견을 명확히 얘기해서 우리는 이득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너무 과격하게 했다라고 하게 되면 과격하게 했다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들 거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풀자라고 하면서 살짝 관광이나
계획hol전화 그런 부분에 풀라고 같이 얘기를 해서 이들이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국익을 제일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국익 극대화를 잊지 않으시는 형태로 그런 외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한자에 붙어서 우리는 전통적 동맹이 오직 미국밖에 없어. 그렇게 나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야 우리나라 수익의 대부분 중국 아니야. 중국에 붙어야 돼라는 것도 잘못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나라는 중간적인 위치에서 기본적으로 무엇이 우리나라 국익의 극대화가 되는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만큼 우리나라는 항상 중간으로 봐가지고 항상 이득이 될 때마다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본적인 기조는 미국 중심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지만 디테일에서 수익의 극대화를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외교이다라는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